안녕하세요. 오디오북을 찾아주신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35년의 기다림입니다. 35년 전 잃어버린 아들을 그리워하는 한 아버지의 가슴 아픈 그리움과 운명처럼 찾아온 재회의 순간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상상 속에 그려질 인물들과 함께 이 여정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편안히 앉으셔서 귀를 기울여 주세요. 새벽 안개가 서서히 감싸던 부산 기장군의 언덕 위 저택에서 시작된 그날의 아침은 35년 동안 멈춰있던 시간의 바퀴가 다시 돌기 시작하는 순간이었다. 창문을 열자 들어오는 바닷바람이 내 피부를 스치고 지나가는 감각이 여전히 생생했다. 유리창에 희미하게 비치는 내 모습은 세월의 무게를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었다. 76, 한때는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권위로 가득했던 내 존재가 이젠 그저 지나간 시간의 흔적으로만 남아있는 듯했다. 매일 아침 이 시간 나는 똑같은 의식을 치른다. 창가에 서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아침 바다를 바라보며 내 아들 지호의 사진을 어루만지는 것. 그 작은 은색 액자 속에 갇힌 5살 지호의 웃음은 35년이 지난 지금도 너무나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손가락으로 그의 얼굴을 쓸어내리며 나는 매일 같은 말을 속삭였다. 지호야, 잘 지내고 있지? 내 생의 가장 큰 상처는 그날 지호가 내 곁에서 사라진 그 순간에 새겨졌다. 아이를 잃은 아버지의 슬픔은 35년이 지나도 조금도 옅어지지 않았다. 단지 그 통증에 익숙해질 뿐이었다. 나는 그 슬픔을 내 심장 가장 깊은 곳에 묻어두고 바깥으로는 김희준이라는 냉철한 사업가의 가면을 써왔다. 서재의 정적을 깨는 노크 소리가 들렸다. 서우진 비서실장의 낮고 단정한 목소리가 이어졌다. 15년 동안 나의 오른팔이 되어준 그는 언제나처럼 완벽한 타이밍에 등장했다. 회장님, 들어가겠습니다. 오늘부터 모실 새 운전기사입니다. 문이 열리고 검은 정장을 차려입은 남자가 조심스럽게 들어섰다. 이영수, 40. 그의 모습은 단정했고 깔끔하게 빗어 넘긴 머리가 성실함을 말해주는 듯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회장님을 모시게 된 이영수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묘하게 친숙한 울림이 있었다. 나는 그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낯선 이 남자의 표정과 말투에서 설명할 수 없는 친숙함이 느껴졌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내 심장이 미세하게 빨라지는 것을 느끼며 나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서비서, 안내하게. 두 사람이 방을 나선 후에도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방금 전 느낀 이상한 감각을 곱씹었다. 영수의 얼굴과 지호의 미소가 내 머릿속에서 겹쳐지며 묘한 여운을 남겼다. 안개가 조금씩 걷히고 저 멀리 바다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할 때 나는 사진을 내려다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설마 그냥 기분 탓이겠지. 하지만 내 가슴 한편에서는 작은 의심이 피어나기 시작했고 나는 그것을 애써 억누를 수밖에 없었다. 35년 동안 나는 수많은 실망과 허탈감을 경험했다. 더 이상의 헛된 희망은 내 심장을 더 깊이 찢어놓을 뿐이었으니까. 삶의 한 조각이 갑자기 나타난 듯한 그 순간 내 가슴 깊은 곳에서 오래된 기억들이 물밀듯이 쏟아져 나왔다. 서울 강남에서 손꼽히던 사업가로서의 내 모습. 37, 세상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던 그때 나는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기쁨의 매일을 불태웠다. 하지만 그 화려한 성공의 그림자 속에서도 내 진짜 보물은 따로 있었다. 작은 손을 내 손에 꼭 쥐고 따라다니던 5살 지호. 그 아이의 존재는 내 삶의 중심이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지호와의 시간만큼은 결코 양보하지 않았다. 퇴근 후의 한강 둔치 산책은 우리만의 의식과도 같았다. 내가 직접 만든 자장가를 지호의 작은 손을 잡고 불러주던 그 순간들. 하늘의 별이 총총 뜨면 우리 지호 꿈나라로. 노래가 끝날 때마다 터져 나오던 지호의 까르르 웃음소리는 이제 흐릿한 기억 속에서만 간신히 그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35년 전 그날은 평범한 주말 오후였다. 송파구 잠실 신도시 건설 현장의 오픈 행사장은 사람들로 북적였고 나는 중요한 전화를 받기 위해 잠시 지호의 손을 놓았다. 단 몇 초, 아니 몇 분이었을까. 돌아보니 지호는 사라져 있었다. 그 후의 시간은 지옥과도 같았다. 경찰, 언론,
수색대. 모든 자원을 동원했지만 아이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 이후로 나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더 많은 부와 성공을 쌓아 올렸지만 그것들은 결국 내 가슴 속 지호의 빈자리를 채우지 못했다. 매일 아침 액자 속 지호의 미소를 바라보며 같은 말을 속삭이는 것이 내 유일한 의식이 되었다. 지호야, 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게. 해가 중천에 떠오른 오늘 오후, 나는 거실 창가에 앉아 식사를 마친 뒤 커피잔을 손에 들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새로운 운전기사 이영수가 차고 앞에서 차를 닫고 있었다. 말없이 꼼꼼하게 그의 움직임을 관찰하던 중 나는 무언가에 시선이 멈췄다. 영수의 손, 특히 약지가 살짝 접히는 그 모습은 어린 지호가 습관처럼 보여주던 제스처와 너무나 닮아 있었다. 무심히 커피잔을 내려놓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과거로 달려가고 있었다. 설마 그럴 리가. 합리적인 판단력으로 유명했던 내가 이런 우연에 가슴을 떨고 있다니. 그러나 그때 영수가 콧노래를 흥얼거리기 시작했다. 그 익숙한 멜로디가 내 귀를 때렸다. 하늘의 별이 총총 뜨면 우리 지호 꿈나라로. 순간 내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손끝에서 커피잔이 미끄러질 뻔했지만 가까스로 붙잡았다. 그 노래는 나만이 알고 있던 것. 지호에게만 불러주던 자장가였다. 집안 사람들조차 모르는 그 곡을 왜 이 낯선 남자가 흥얼거리고 있는 것인지 혼란이 밀려왔다. 창문을 살짝 열고 나는 조용히 영수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그는 여전히 차를 닦으며 그 멜로디를 입술에 담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마치 어릴 적 잃어버린 아이가 어른이 되어 내 앞에 서 있는 것만 같았다. 내 손이 떨렸다. 다시 창가에 걸린 액자 속 5살의 지호를 바라보며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35년간의 기다림이 이제야 끝날지도 모른다는 희망과 또다시 실망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사이에서 나는 갈등했다. 그날 오후 저택 안은 정막 속에서 여전히 바람에 젖어 있었고 내 마음속에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창문을 타고 내려앉는 붉은 석양이 서재를 물들이던 저녁, 나는 책상 위 오래된 액자를 바라보고 있었다. 젊은 시절 가족과 함께 찍은 그 사진 속에서 지호의 얼굴이 여전히 해맑게 웃고 있었다. 손끝으로 그 얼굴을 살며시 쓸어내리며 깊은 숨을 내쉬던 그때 서재의 문이 거칠게 열렸다. 삼촌, 오랜만입니다. 윤상호의 목소리였다. 48배 내 조카는 언제나처럼 완벽한 검은색 슈트 차림이었다. 그의 입가에는 정중한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차디찬 탐욕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한때는 가족처럼 믿고 곁에 두었던 상호였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그의 속내는 더욱 짙은 욕망으로 가득 차 있음을 부정할 수 없게 되었다. 이 늦은 시간에 무슨 일이냐? 내 목소리는 의도적으로 차갑게 흘러나왔다. 이미 그의 방문 목적을 짐작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상호는 익숙한 듯 서재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섰다. 그냥 삼촌이 잘 계신지 궁금해서요. 그는 일부러 책상 위 액자를 힐끔 내려다보았다. 사진 속 지호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 담긴 은근한 조롱에 내 가슴 한구석이 살짝 조여들었다. 아직도 그 애를 기다리십니까? 상호의 말에 내 손끝이 잠시 멈췄다. 순간적으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가라앉히며 나는 담담하게 대꾸했다. 입 조심해라. 상호는 태연하게 웃으며 말을 이어갔다. 삼촌, 이성적으로 생각하세요. 삼촌께서 회사를 저에게 일찍 맡기셨다면 지금쯤 더 큰 성공을 이뤘을 겁니다. 그의 말 속에는 숨기지 않은 탐욕이 담겨 있었다. 내가 조용히 시선을 내리깔자 그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나갔다. 그리고 삼촌 곁에 있는 저 운전기사 말입니다. 상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멀리 차를 정비하는 영수를 가리켰다. 이영수 씨, 어딘가 수상하지 않습니까? 삼촌께 너무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상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 내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실렸다. 상호는 비웃음을 지으며 책상 앞으로 다가섰다. 삼촌 재산에 관심 있는 건 아닐까요? 요즘 저런 부류 많습니다. 그의 말투는 냉소적이었고 입가에는 거만한 미소가 번졌다. 그 사람은 성실하게 자기 일을 하고 있어. 나는 단호하게 잘라 말했다. 단 며칠 동안이었지만 영수에게서 느껴지는 성실함과 묵직한 신뢰감은 분명했다. 더욱이
그에게서 느껴지는 묘한 친숙함이 나를 더 움직이게 했다. 하지만 상호는 물러서지 않았다. 삼촌, 혈육인 저보다 그 사람을 더 믿으십니까? 그의 낮고 묵직한 목소리는 묘하게 서늘했다. 나는 짧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상호야, 내 욕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난 이미 알고 있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의 속내를 모를 리 없었다. 지호가 사라진 후 상호는 내 곁에서 점점 자신의 입지를 넓혀왔다. 처음에는 헌신적인 조카로, 그러다 점차 욕망에 물든 사업가로 변해갔다. 그 말에 상호는 잠시 말을 잃었지만 금세 억지로 미소를 지어 올렸다. 삼촌 걱정돼서 드리는 말입니다. 저는 삼촌 곁에 언제나 있으니까요. 하지만 나는 그의 속삭임 같은 중얼거림을 놓치지 않았다. 저 운전기사 반드시 쫓아내야 해. 상호는 마지막으로 창밖에 영수를 노려본 뒤 곧 다시 뵙겠습니다. 짧게 인사하고는 서재를 빠져나갔다. 서재에 홀로 남겨진 나는 붉은 저녁 하늘을 바라보며 묵묵히 중얼거렸다. 그놈, 아직도 똑같군. 상호의 변함없는 탐욕과 집착은 언제나 내 마음 한구석에 무거운 그림자를 드리웠다. 창밖으로 눈을 돌리자 차고에서는 여전히 영수가 묵묵히 차를 닦고 있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의 악의 어린 시선이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오늘도 성실하게 자신의 일에 몰두하고 있었다. 이상하게도 그 모습이 내 마음을 편안하게 했다.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무언가를 다시 찾은 것 같은 묘한 안도감이 내 가슴을 적셨다. 구름이 짙게 내려앉은 그날 아침, 저택의 공기는 평소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다. 서재 창가에 앉아 안개 낀 정원 너머로 차를 닦는 영수의 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묘한 감정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의 묵묵한 뒷모습에서 어떤 진실을 찾으려 애쓰는 내 모습이 스스로도 낯설게 느껴졌다. 35년간 잃어버린 시간의 빈자리를 채우려는 절박함인지 단순한 노인의 망상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서우진의 다급한 노크 소리가 내 생각을 끊었다. 회장님, 윤상호 부회장님께서 급히 뵙고 싶다고 하십니다. 창밖만 바라보며 나는 짧게 대답했다. 지금 무겁게 열린 문 사이로 상호가 서류 봉투를 들고 들어섰다. 그의 얼굴에는 어제보다 더 짙은 냉기가 감돌았고 눈빛에는 무언가 확신에 찬 광채가 있었다. 삼촌,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건 꼭 보여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는 말없이 책상 위에 두툼한 서류를 내려놓았다. 내가 서류를 집어들자 빼곡하게 적힌 조사 보고서가 펼쳐졌다. 상호는 조용히 한 장의 서류를 꺼내며 말을 이었다. 조금 이상해서 따로 알아봤습니다. 이영수 전 직장에서 해고된 전력이 있고요. 그는 내 눈치를 살피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특히 7년 전 노인을 상대로 사기를 친 전과가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서류 속에는 영수의 사진과 함께 낯선 범죄 기록이 적혀 있었다. 내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고 머릿속에는 혼란스러운 생각들이 뒤엉켰다. 상호의 말이 사실일까? 아니면 그의 교묘한 속임수인가? 지난 며칠간 영수에게서 느꼈던 묘한 친숙함과 신뢰감은 착각이었을까? 확실한 거냐? 내 물음에 상호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삼촌. 아무래도 가까이 두기엔 위험한 인물 아닐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나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차를 닦는 영수의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동안 성실하게 일하던 모습, 묵묵히 곁을 지키던 그의 태도가 스쳐갔지만 서류 속 기록이 내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 내 가슴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그가 지호일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희망이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흔들리고 있었다. 알겠다. 짧고 무거운 대답이 서재 안을 채웠다. 서우진도 옆에서 그 말을 듣고는 고개를 살짝 숙였다. 얼마 후 영수는 조심스레 서재 문을 열고 들어섰다.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말을 건네는 그의 얼굴은 늘 그렇듯 담담했지만 나는 의도적으로 차가운 눈빛을 유지했다. 이영수 씨, 나는 의자에 앉은 채 조용히 말을 이었다. 할 말이 있소. 영수는 다소 긴장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네, 말씀하시죠. 나는 서류를 책상 위에 올려두고 물었다. 혹시 숨기고 있는 과거가 있어? 예상치 못한 질문에 영수는 눈을 크게 떴다. 과거라뇨? 노인 사기 전과라든지
해고 이력이라든지. 내 말투는 평소보다 냉정했다. 이 질문에 그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그의 눈빛에서 진실을 읽어내고 싶었다. 영수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고 입술을 꽉 깨물었다. 그 모습이 내 가슴을 더 조여왔다. 회장님,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그건 잘못된 정보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의 부정이 진실인지 아니면 거짓말인지 판단할 수 없었다. 그만 나가보게. 짧은 말에 영수는 입술을 깨문 채 고개를 숙였다. 네, 알겠습니다. 그는 묵묵히 서재를 나섰다. 문이 닫히고 나는 창밖에 흐릿하게 비치는 영수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다. 내 머릿속에는 여전히 혼란이 가득했다. 상호의 말이 사실일까? 아니면 영수의 말이 진실일까? 지호에 대한 그리움이 내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은 아닐까? 저택의 어두운 복도 한편에서 상호는 영수가 나오는 모습을 지켜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됐어. 이젠 거의 끝났군. 그는 속으로 그렇게 되뇌며 주머니 속에 넣어둔 조작된 서류를 손끝으로 쓸어내렸다. 삼촌 곁에서 저 운전기사만 밀어내면 다음은 내 차례야. 어둑한 복도 안에서 상호의 눈빛은 더욱 차갑게 빛나고 있었고 영수의 진실과 상호의 속임수 사이에서 내 마음은 점점 더 흔들리고 있었다. 이틀이 지난 후 나는 마음속 의문을 해결하기 위한 결단을 내렸다. 서우진을 불러 조용히 지시했다. DNA 검사를 준비해주게. 서우진은 놀란 기색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내 결정이 옳았다. 영수의 빗에서 채취한 머리카락과 내 DNA 표본은 서울의 유명한 의료센터로 보내졌고 일주일 후 결과가 돌아왔다. 서재에 홀로 앉아 검사 결과를 확인하던 순간 내 손이 떨렸다. 99.9998% 일치. 모든 의심이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영수는 정말로 내 아들 지호였다. 35년간의 기다림이 끝나는 순간 내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상호의 거짓말에 흔들렸던 내 마음에 이제 확신이 찼다. 아들을 다시 찾은 것이다. 며칠 뒤 저택의 정원은 오랜만에 포근한 햇살로 가득했다. 정원 깊숙한 곳 오래된 벤치 위에 김희중과 영수가 나란히 앉아 있었다. 햇살이 저택을 감싸던 그날 이후 시간은 마치 모래시계가 다시 흐르듯 흘러갔다. 정원에서의 대화를 시작으로 우리는 서로의 삶에 대해 조금씩 더 알아가기 시작했다. 지호는 고아원에서의 어린 시절부터 성인이 되어 자신의 뿌리를 찾아 헤매던 날들까지 차분히 이야기했고 나는 그가 사라진 후 내 삶이 어떻게 변해갔는지 들려주었다. 몇 주 후 서늘한 가을바람이 불어오는 10월의 어느 날 김희준 그룹 본사 대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갑작스러운 전체 임원회의 소집에 모두가 의아해하며 자리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는 도심의 빌딩들이 햇빛에 반사되어 빛나고 있었고 회의실 안에는 묘한 침묵이 감돌았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대회의실 앞에 선 채 오랜 시간 주머니 깊숙이 간직했던 마음을 꺼내놓기 시작했다. 여러분, 오늘 특별한 자리를 마련한 이유가 있습니다.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따뜻함이 배어 있었다. 35년 전 제가 잃어버렸던 아들을 다시 찾았습니다. 순간 회의실에 놀라움의 웅성거림이 퍼졌다. 오랜 임원들 중에는 내가 과거에 아들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이들도 있었다. 소개합니다. 제 아들 김지호입니다. 나는 옆에 서 있던 지호를 가리켰다. 그는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살짝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의연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안녕하십니까? 김지호입니다. 이렇게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떨리는 손끝에서 긴장감이 느껴졌다. 나는 이어 설명했다. 아들이 돌아온 이 소중한 기회에 저는 그에게 우리 그룹의 경영을 가르치고자 합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되는 일은 아닙니다. 지호는 처음부터 차근차근 배울 것이고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회의실 한쪽에 앉아있던 윤상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의 눈빛에는 당혹감과 분노가 교차했지만 주변의 시선 때문에 애써 감정을 억누르고 있었다. 지호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겸손하게 말을 이어갔다. 저는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아버지께서 일구어 오신 이 큰 기업의 역사와 가치를 존중하며 처음부터 하나하나 배워가겠습니다. 모든 분들의 지혜와
경험을 귀하게 여기고 항상 배우는 자세로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의 진심 어린 말에 회의실 분위기가 조금씩 누그러졌다. 일부 임원들은 미소를 지었고 몇몇은 격려의 박수를 보내기도 했다. 서우진은 조용히 지호에게 다가가 악수를 청했다. 김지호님, 환영합니다. 앞으로 함께 일하게 되어 기쁩니다. 비서실장의 행동은 다른 임원들에게도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했다. 지호는 내일부터 각 부서를 돌며 업무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서류 정리부터 시작해서 점차 실무를 익혀갈 계획입니다. 내 목소리에는 평소에 보기 힘든 따뜻함과 자부심이 묻어났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날 때 지호와 나는 창가에 서서 도시의 전경을 바라보았다. 지호는 살짝 긴장을 풀며 중얼거렸다. 정말 큰 회사네요, 아버지. 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내가 없던 35년 동안 일밖에 몰랐어. 하지만 이제 내가 돌아왔으니 함께 더 의미 있는 일을 해보자꾸나. 우리는 회의실을 나와 로비로 향했다. 그곳에서는 이미 지호재단 설립을 위한 준비 회의가 예정되어 있었다. 유리 벽면 너머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이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는 듯했다. 뒤에서 누군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돌리자 몇몇 부서장들이 지호에게 명함을 건네며 환하게 웃고 있었다. 김지호님, 언제든 저희 부서에 오셔서 궁금한 점 물어보세요.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호는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그들의 명함을 정중히 받았다. 그의 표정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소속감이 느껴졌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외로운 고아가 아니었다. 그는 김희준의 아들이자 김희준 그룹의 미래였다. 나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속삭였다. 지호야, 우리의 진짜 여정은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우리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잃어버린 35년의 시간은 돌이킬 수 없지만 앞으로 함께할 시간은 충분했다. 우리는 서로에게 주어진 두 번째 기회를 소중히 여기며 한 걸음씩 나아가기로 했다. 이렇게 우리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잃어버린 35년의 시간은 돌이킬 수 없지만 앞으로 함께할 시간은 충분했다. 우리는 서로에게 주어진 두 번째 기회를 소중히 여기며 한 걸음씩 나아가기로 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김희중과 그의 아들 지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한 감동과 함께 소중한 교훈을 남겨줍니다. 3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헤어져 있었던 부자가 다시 만나 서로를 알아보고 인연을 이어간다는 것은 시간이 흘러도 진정한 유대감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희망을 보여줍니다. 삶은 때로 우리에게 견디기 힘든 상실과 아픔을 선사하지만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다면 기적 같은 재회도 가능하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일깨워 줍니다. 또한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 찬 삶이 아닌 진심과 정직으로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도 잃어버린 소중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찾기 위한 여정은 결코 쉽지 않겠지만 김희중과 지호처럼 포기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잃어버린 행복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